어, 저는 이제 나는 어떻게 여기 서게 되었는가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김진환이라고 하고요. 저는 지난 2월 달에 백엔드 개발자로 취업을 해서 이제 막 1개월이 조금 넘은 아주 병아리 개발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여기에 서게 되었는가라는 주제는 사실 커리어에 대한 얘기를 좀 준비를 하다가 다른 생각이 들어서 이런 주제로 바꾸게 되었는데요. 이제 왜 이런 주제고 어떤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는 이따 발표를 시작하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소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장표로 전환을 했고요. 준비되셨으면 발표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타이밍을 맞춰서 최대한 넘겨볼 건데 조금 삑사리가 날 수 있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제가 이 다음 장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소개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전에 이미 소개를 해서 조금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밑에 깃허브나 블로그 같은 부분은 적어놨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잠시 제목을 보여드릴 때 제가 준비한 주제는 나는 어떻게 여기 서게 되었는가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제가 왜 여기 서 있는지를 시작으로 해서 쭉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뭐 취업이나 커리어에 대한 얘기를 당연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전에 회사를 다녔었고, 또 퇴사를 했었고, 그리고 부트캠프를 수료하고 취업 준비 과정을 겪으면서, 그리고 최근에 회사에 취업을 해서 또 취업한 후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배우고 느낀 점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또 제가 공유 드릴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많겠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발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런 발표를 스스로 하게 되다니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번 주에 발표가 두 개가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발표 중 하나는 이거고, 그 다음 하나는 이제 사내에서 또 작은 발표를 하나 하게 돼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에 또 하나 발표 예정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저는 1년 전까지만 해도 엄청 소심하고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뭔가 시도해보고 도전해볼 수 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께 공유드리려고 이제 이런 발표 내용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준비했는데요. 이제 예전에 저처럼 뭐 스스로 용기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시거나 혹은 고민만 하다가 기회를 놓치시거나 혹은 말하려고 해도 생각이 정리가 안 되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딱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런 문제를 겪지 않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네, 저랑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 많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라이브에도 그런 분이 없을지라도 혹시 또 다시 보기가 또 나가게 되면 그걸 보다가도 또 그런 분들이 보게 되면 이 이야기는 충분히 도움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는 어떻게 이런 용기를 얻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용기가 정말 부족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발표 자리에 서면 긴장을 너무 많이 했고, 그리고 저한테 이목이 집중되면 얼굴이 빨개지면서 머리가 하얘지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블랙아웃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는 사실 부담스러워져서 그렇게 막 나서서 하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도 이번 발표를 신청할 당시에도 어, 이런 생각이 났었어요. 누가 보면 좀 부끄러울 것 같은데,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부족하지 않을까? 내세울 게 없지 않을까? 아니면 또 흑역사만 만들고 오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제는 이런 생각들이 좀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 때 저는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냐면요. 스스로 이제 조금은 뻔뻔해도 괜찮아라고
스스로 되뇌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뻔뻔하다는 단어가 그렇게 어감이 좋지 않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용기를 내자라고 하면 너무 밋밋해 보일 것 같아서 조금 더 와닿으실 수 있게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종종 나올 뻔뻔하다는 표현은 여러분이 조금만 순화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래와 같이 이제 제가 이전에 들었던 생각들을 아래 제가 작성해 놓은 것처럼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스스로 좀 자신감이나 확신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제 자신감이나 확신이 없으면 똑같은 일을 해도 퍼포먼스가 다르고 그게 결과나 과정에서도 분명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뻔뻔하게 시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용기를 가진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조금 뻔뻔함을 장착하고 계속 시도를 하다 보니까 이전만큼 뭔가 시도하는 데에 대해서 이전만큼 두려워하지 않는 제 스스로가 제 스스로를 발견을 해서 여러 번의 시도를 끝해서 이제 상황을 이겨내는 힘이 자연스럽게 생긴 걸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 단상에 올라서서 있을 용기는 있는데 말을 하려고 보니까 자꾸 막히고 끊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한테 부족한 게 말하기 근육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하기 근육이라는 말은 사실 제 머릿속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말하기 근육은 머릿속 무언가 99%와 안면 근육 1%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머릿속 무언가라는 건 결국 머릿속에 정리된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딨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스스로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말하려고 보면 말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저는 많았어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또 무작정 생각 정리를 해보려고 해도 잘 정리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머릿속에 생각이 잘 정리될까를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원론적인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생각은 인지와 관찰로부터 시작된다고 또 느꼈어요.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생각보다 나는 나 스스로와 내 주변에서 놓치고 사는 것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고 인지하고 생각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나 상태나 감정 뭐 이런 것들을 주로 관찰을 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제 스스로 또 나만의 언어로 정리하는 시간이 또 필요했죠. 그래서 저는 메모를 하면서 글로 자주 남겨봤었는데 작년에는 거의 반년 가까이 일을 해고를 하면서 오늘 있었던 일과 내 생각들을 기록을 했었어요. 이게 정말 저는 마음이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아래와 같은 좀 맥락으로 스스로 정리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먼저 내 스스로에 대해서 정리를 할 때 나는 언제 편안함과 불편함을 느끼는가 혹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거나 싫어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었는데 사는 실제로 제가 즉흥적인 걸 편하게 생각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저는 예측 불가능한 걸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저의 몰랐던 점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즉흥적인 것이라도 제가 예측 가능한 범위에 있는 것은 또 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저를 점점 더 잘 알게 됐고 또 하나는 제가 좀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는 생각보다 외로움을 좀 많이 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반대였던 거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때 오히려 즐거움을 느낀다는 걸 알게 됐고 이렇게 스스로를 메타인지를 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 생각을 정리하는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됐고요. 그렇게 이제 이런 생각들을 정리하고 저 자신에 대해서 알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도 공통 관심사를 찾아내고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 생각들을 정리하고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아둔 덕분에 뭐 주제가 다르거나 모르는 내용이 나오더라도 뭐 같은 주제나 뭐 그런 내용이 나온다면 괜찮았지만 이제 주제가 다르거나 모르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 갑자기 또 말문이 좀 막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대답을 하다 보면 이런 대답만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다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주제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건 주관이나 가치관이 명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말하려다가 말이 안 나오는 거는 이제 말하려다 보니까 스스로의 논리를 좀 부정하는 모양새가 된 적도 있고, 혹은 논리적이지 않은 말을 하거나 제 의견을 전대로 전달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또 저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하는 경우도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제가 느꼈던 거는, 이런 태도가 반복되면 내 의견은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이게 쌓이면 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문제라고 또 생각이 돼서 제 주관이나 가치관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의 필요성을 좀 느끼게 됐어요.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좀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이나 주관, 가치관들 중에서 내게 아닌 거가 정말 많았다고 저는 느꼈어요. 다른 사람의 말이 곧 내 의견이나 내 가치관이나 주관이 되거나, 혹은 미디어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그렇게 되거나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의 이런 생각들을 좀 비판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이게 진짜 내 생각이 맞는지 계속해서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나가 주관이 되고, 나는 어떤 상황에서 이런 가치를 더 추구하는 거나가 내 가치관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더해서 이걸 혼자만 생각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좀 대화를 해보려고도 노력을 했습니다. 제 경험상 타인과 말을 해봐야 진짜 제 생각이 잘 정리되더라고요. 이렇게 생각을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남들의 말을 빌리거나 뭐 수동적으로 남들의 대화를 따라가거나 이렇게 하지 않게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변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는 터닝 포인트를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원래 살던 패턴과 환경을 좀 유지했었으면 제가 새로운 자극이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환경을 바꾸면서 뭐 새로운 시도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새로운 인사이트를 그 과정에서 얻게 되면서 이렇게 조금이나마 발전을 했는데, 그러면서 여러 활동들을 했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 리얼 마이스퀘일이라는 책을 공부하는 스터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스터디가 리얼 마이스퀘일이라는 책이 사실 제 기준에서는 엄청 어려운 책이었고, 그 구성원들에게도 약간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으쌰으쌰하면서 공부하다가 어느 정도 되니까 중간에 일부가 이탈을 하면서 결국은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 과정에서 분명히 배운 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회사에서 이때 공부한 내용으로 작은 성과를 낸 적이 있는데요. 어떤 조회 기능이 너무 느려서 원인을 살펴보니까 이전에 스터디 때 공부한 내용을 적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시키진 않았는데 또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했고, 해당 기능의 이제 조회 속도가 4분의 1로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얻은 것들을 전부 값지고 언젠가는 쓸모가 있다는 걸 느꼈고, 그래서 이제 제가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거는 참 잘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어떻게 여기에 서게 되었는지 좀 말씀드렸는데요. 제 얘기가 여러분께 전달이 좀 잘 됐었으면 제가 어떻게 여기 서게 되었는지는 아마 이해가 잘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릴 때 내용이 좀 많았던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가 노력했던 것들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면요. 스스로 문제의식을 가졌고 용기 있게 여러 번 질러봤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근육이라고 하는 것을 키우려고 노력을 해봤고, 터닝 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예전에 나와 확실히 달라졌다고 느낄 만큼 다른 내가 됐고요. 근데 이렇게 저는 말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말뿐만 아니라 태도까지 바뀌게 되더라고요. 저는 나서는 용기를 키우고 말을 더 잘하기 위해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은 말뿐만 아니라 스터디나 모임을 주최하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들과도 적극적으로 좀 계속 교류하려고 하고, 뭔가 누군가 나서야 할 때 나서는 경우가 예전보다 훨씬 늘어났어요. 그리고 제일 큰 거는 또 이런 자리에 서게 될 용기도 얻었다는 게 가장 크죠. 그래서 근데 사실 지르고 나면 그 결과는 사실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실패했다고 생각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찌 보면 흑역사로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 나만 그렇게 느껴지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나를 엄격하게 바라보지 않고, 그리고 내 고민의 깊이를 엄청 알아봐주는 고마운 사람들도 생각보다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지르고 나면 그게 자신감이 될 수도 있고 또 두려움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게 어떤 감정으로 바뀔지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의 전부고요. 마지막으로 엄청 유명한 사람이 했던 말 하나를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애플의 창립자이자 CEO였던 스티브 잡스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할 일은 하지 않은 것이다. 입니다. 감사합니다.